임술지추 7월 기망에 소자 여객 유어 적벽지하다. 청풍설해하고 수파 불흥이라. 거주 속객하여 송명을 지시하고 가 요조 지장하도다. 임술년 가을 음력 7월 16일 나 소동파가 친구와 더불어 양자강 적벽 아래에서 놀았도다. 맑은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나 물결은 일지 않았도다. 술잔을 들고 손님을 재촉하여 시경에 나오는 명월의 시를 읊게 하고 또한 요조의 장을 노래하도다. 오늘날까지도 한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절개 없는 소동파의 적벽부 맨 앞부분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강에서 배를 띄우고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는 장면이 눈에 선하게 다가옵니다. 전편의 시가 이렇듯 아름답고 흥겨우면서도 또 한편 쓸쓸하기도 한 시죠. 오늘은 이 소동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동파는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시인입니다. 당나라, 송나라 시기에 가장 빼어난 문장가 8명을 추려서 흔히들 당송 8대가라고 하죠. 놀랍게도 이 8대가 중에는 소동파의 아버지, 동생까지 포함돼서 소시 3부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동파는 본명은 소식, 호가 동파입니다. 소식이란 본명보다 오히려 소동파라는 이름이 더 널리 알려져 있죠. 소동파는 문장가이면서 서예가고 빼어난 또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언급되는 것처럼 소문난 술꾼이기도 합니다. 소동파는 술을 즐기기만 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술을 빚기도 했던, 술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조예까지 깊었던 인물입니다. 이렇듯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다 보니 그의 이름을 딴 백주가 중국에 없을 까닭이 없습니다. 지금 소동파의 이름을 딴 술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는 소동파라는 이름을 쓴 술도 있고, 또 어떤 술은 동파주라고도 하고, 또 본명을 쓴 소식주라는 술도 나오고 합니다. 그중 소동파주, 소식주는 사천성 미산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를 딴 동파주는 소동파의 무덤이 있는 하남성 여주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이 미산시에서 왜 소동파주와 소식주가 나오느냐? 여기가 바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사천성의 성도, 제일 큰 도시가 청두죠. 청두에서 서남쪽으로 차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다다르는 작은 도시가 미산시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유명한 산 아미산이 있어요. 어메이산. 그 아미산과 청두 중간에 있는 작은 시가 미산시다. 여기 가면은 아버지 소순, 소동파, 그리고 동생 소철, 3명의 문학가를 기리는 삼소사라는 사당도 잘 지어져 있어가지고 1년 내내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소동파 술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중국 전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술이 바로 소동파주다. 삼소주업이라고 하는 데서 생산됩니다. 삼소, 3명의 소시 문장가를 기린다는 뜻에서 술회사 이름도 삼소주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술들인데 농향형으로서 저도 청두에서 한번 마셔본 경험이 있습니다. 농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도 길게 가진 않고요. 뒤끝이 산뜻합니다. 특히 이 회사에서 자랑하듯이
자기네들은 70일간을 발효를 시킨다. 장기간이죠. 그래서 그 땅광, 발효 구덩이의 흙에서 나오는 그 향이 진하게 술에 배어들었다라고 자랑합니다. 러시하고 이렇게 마셔보면은 술에서 땅 냄새 같은 것이 은은하게 그리고 구수하게 전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오늘은 이 소동파주와 관련된 소동파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잔 마실게요. 소동파주도 구하질 못해가지고 그 옆 동네에서 나오는 사천성 백주 한 잔입니다. 소동파가 천하의 술꾼이라고 했죠. 그의 제자 그 황정견이가 한 말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은 술에 취하면은 가슴에서 먹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적에 취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소동파 스스로도 그랬어요. 나는 술에 취하면은 10손가락에서 솔솔 기운이 뻗쳐나오는 것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 기운으로 시를 쓰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동파의 문장이 오늘날까지 인구에 회자되는 까닭은 그 문장의 탁월함 때문이겠죠. 우여곡절의 생애를 가진 소동파였습니다마는 그의 글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생애에 대한 찬미였습니다. 살아있음의 기쁨, 살아있음의 아름다움, 그것에 대한 노래들이었어요. 이 봄날에 어울리는 술의 시 하나를 또 소개해 볼까요? 집에 요건 천변월하니 원월원 무결하라. 집에 부갱 권화지하니 차원화지 장제하여 막립파하라. 집에 월화 화전 취하니 휴문 영고사로다. 차환 능유 기인지한가. 대주 봉화 풀엄하고 대하시할까. 우미인이라는 시입니다. 항우가 사랑했던 여자가 우미인이죠. 그녀를 빗대어 갖고 하는 시입니다. 잔을 잡아 하늘의 달에게 권하노니 달아 내 모습 일그러지지 않기 바란다네. 또 잔을 잡아 꽃가지에게 권하노니 꽃아 제발 변하지 말고 그대로 있길 바라네. 달빛 아래 잔을 잡아 꽃에게 취하노니 기실 꽃이 피고 짐이 무슨 대수일까. 꽃에서 취하는 이 즐거움 아느니 몇이나 될까. 술로서 꽃을 만났으니 어찌 마시지 아니할 수 있으랴. 이런 내용입니다. 소동파가 사천 매이산 출신이라 그랬죠. 그는 21살 나이일 때 아버지와 동생하고 함께 서울로 올라옵니다. 과거시험을 치려고. 과거시험을 치는데 최고의 답안지를 냈습니다. 당시 시험관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훗날 소동파와 함께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 불린 구양수 시인이었습니다. 구양수가 소동파의 답안지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었을까 하고. 그런데 장원급제는 하질 못했습니다. 2등으로 밀려났어요. 이유가 엉뚱했습니다. 구양수가 그 답안지를 보고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잘 쓸 사람은 내 제자 중에 누구밖에 없다. 그 친구라고 의심을 했어요. 이름들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시험관이면서 자기 제자를 1등으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기피해서 2등으로 미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제자가 아닌 소동파였어요. 아무튼 이런 일화 때문에 과거 이후 공성안팎의 소동파의 이름이 더 날려버렸습니다.
소동파가 처음 부임한 곳은 오늘날 섬서성 동상이라는 데입니다. 평시항입니다. 여기가 바로 최고의 백주 중에 하나인 서봉주가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에 벼슬아치를 했기 때문에 서봉주의 브랜드 캐릭터로 항상 소동파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관직 생활을 하고 있던 소동파였는데 그의 나이 30 무렵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즉 나라 조정에 실권을 쥔 왕안석이가 개혁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나갑니다. 그것을 역사에서 왕안석의 변법이라 그러죠. 그런데 소동파는 오늘날로 치면 보수파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합니다. 하여 소동파는 스스로 나는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겠다 하고는 시골 벼슬살이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곳이 항주였어요. 이 항주에서 3년간 벼슬살이를 할 적에 소동파는 한 운명적인 사랑의 만남을 가집니다. 지난번에 이청조 이야기도 했고 설도 이야기도 했죠. 그에 못지않는 중국 문화사에서 빼놓을 수 있는 여류문사 중에 한 명 왕조운이라는 여자를 여기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항주 외곽에 그 아름다운 커다란 태호라는 호수가 있죠. 거기 뱃놀이를 갔을 적이었는데 여러 명의 귀신들이 와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 귀신, 동기라고 하죠. 그 아이가 소동파의 눈에 확 띄었습니다. 12살 어린아이였어요. 빼어난 미모에 영민하고 시를 잘 짓고 이랬던 것입니다. 소동파는 그 아이를 자기의 시비로 끌어들입니다. 즉 몸종이죠. 이렇게 해서 옆에 두고는 시를 짓게 하고 함께 세상 얘기도 하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렇게 옆에 뒀다가 그 아이 나이가 18이 됐을 적에 정식으로 첩실로 드립니다. 이전까지 소동파는 2번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부인이 27살에 요절해 버렸고 그 3년 후에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이 둘째 부인도 이 왕조원에 대해서 아주 기특하게 여기고 이뻐했습니다. 또 닭이 소리 지르네요. 봄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이후 소동파의 벼슬살이는 순탄치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왕안석 일파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파들은 소동파를 엄회하고자 소동파의 시들까지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상한 구절이 뭐 있나 없나를 찾아내곤 합니다. 하여 마침내 소동파를 오늘날 안위성 황강이라는 그 시골 도시로 쫓아버립니다. 일종의 귀양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는 황주라고 했는데 양자강가입니다. 이곳에 와서 소동파는 이름뿐인 벼슬을 갖고 생활하게 돼요. 생활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황조원은 여기도 따라와서 직접 농사를 거들고 살림살이를 하고 그럽니다. 살림을 보태고자 황조원이 시장에 가서 아주 값싼 돼지고기들을 사와가지고 삶고 튀겨가지고 간혹 밖에도 내다 팔고 했는데 그 고기가 오늘 우리도 맛보고 하는 동파육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파육 맛있죠? 술안주 좋습니다. 그 소동파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고 처음 만든 사람은 황조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황주 생활을 할 적에 그 가까운 곳에 동파라는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 이름을 따온 것이 호가 돼가지고 소동파가 됩니다. 넉넉지 못한 생활이었지만은 아무튼 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한 황주에서의 시간은 소동파에게 가장 소중했고 아름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온 천거의 걸작이 바로 적벽부였습니다. 황주 적벽입니다. 그런데 이 적벽은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송건의 휘하의 주유가 조조 대군을 화공부보로 물리친 그 전쟁, 적벽대전의 적벽하고는 자리가 다릅니다. 적벽대전에 나오는 그 적벽은 무안에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 황주 생활은 공공했습니다만 가장 평온했던 시기였는데 소동파 시인 나이가 가까이 올 무렵에 그 왕존이하고 사이에서 나왔던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조정에서는 서울로 돌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요. 소동파는 서울로 가지를 못하겠다라는 상소를 올리고는 그 남경 옆에 있는 도시 상주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 신세시대에 갔고 또 항주에 가서 조금 벼슬살이 하다가 한갑이 지난 나이에는 멀고 먼 남쪽 해남도 섬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요즘은 그 해남도가 천하의 관광지로 소문이 나가지고 온갖 시설이 꾸며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은 귀양살이 하는 이들만 쫓겨가는 절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해남도 담주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도 왕조는 그의 곁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던 왕조원이 섬으로 쫓겨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돌림병에 걸려갖고 갑자기 죽게 됩니다. 23년간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남정네 소동파를 지킨 여자입니다. 두 사람 나이 차이는 25이었어요. 나이 차이와 관계없이 두 사람은 정서적으로 서로 통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까지도 같았다고 합니다. 온 생애의 애정을 쏟았던 한 여인네가 그렇게 숨이 지고 말자 소동파의 비탄과 절망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동파는 스스로 외통한 시들을 여러 편을 쓰게 됩니다. 절절히 가슴을 울리는 시들인데 그중 한 편의 시 중 한 부분만 소개할까요? 일자 취중 망요 하나 나하 취후 사량인 것을 사능부의하건만 친전주루하여 점점 천행이로다. 잔뜩 취한 가운데는 슬픔도 잊혀지지만 술이 깨고 나면은 더욱 생각나는 당신이라네. 그대 분명 싫어하겠지만은 나는 벽연머리에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만갈래 천갈래로 그치지 않고 흐른다네. 3년이 지났을 무렵 조정에서 대사면령이 내려서 소동파도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서울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도인 상주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향년 65세였어요. 이후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른 후 그의 유해는 하남 여주 땅으로 옮겨지게 되고 지금 소동파의 무덤은 그 여주 자현에 있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동생 소철이 벼슬 살던 유서 깊은 땅이었습니다. 깊어가는 봄날 또 좋은 시간에 백주에 취하는 때가 있으시면 소동파를 떠올리면서 무한히 술을 사랑한 그가 누렸던 사랑과 열정과 비탄의 생애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